방송국 관리해줄 사람 있으면은 난 편할 것 같긴 해. 근데 그게 내가 둔다고 둘 수 있는 게 아니야. 할 사람이 있어야지 하는 거죠. 내가 딱 둘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자. 일단 아까 다른 거 하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안 좋아졌나? 너무 작게 들린다고? 아닌데 내가 어 유튜브 유튜브 소리를 올려주시면 안 되나? 내가 막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나?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가 내가 모르겠다. 그 저희 교실이 이게 마이크가 사연이 있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오른손에 마우스를 들면은 하스스톤은 방송을 할 때 왼손이 쉬죠. 왼손에 마이크를 딱 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때때로 소리가 다르게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탁상에 꽂는 그런 마이크가 아니라서 그냥 약간 그 USB 같이 생겼어. 그냥 그 케이블의 마이크가 있어요. 케이블이야 마이크가. 맨 처음에는 마이크 소리가 게임 소리에 비해 작았는데 요거를 또 100으로 올려놔가지고 요거를 요게 그 에코거든요. 요거를 좀 올리면 이상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저거는 끄고 내가 왜 여기로 왔었지? 그러니까 투기장 교실이 이제 만들어진 지가 반년이 넘었는데 어 그동안 이제 운영을 내가 했죠. 관리를 내가 했는데 어차피 지금 나 혼자 하기에는 충분해요. 일단 요거 카페 자체는 회원 수가 점점 늘고는 있는데 어차피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한정적인 거라서 그거를 뭐 다른 분까지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그럼 이제부터는 오늘 방송부터는 그러면 되는 건가요? 내가 이래 점심 먹고 와요. 저거 끄고 그 일단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고 여기서 이제 딱히 제가 회칙 같은 거 정해놓은 것도 없지만은 아무튼 이제 돌아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운영이 이제 아직까지 되고 있는 데에서는 회원님들한테 전부 이제 제가 감사한 입장이고 그 친구 찾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여기다 글을 써주셔가지고 내가 와 저거다 하고 친구 찾기 게시판을 따로 만들었어. 조회수 40이잖아. 이거 봐 이거 봐. 그러니까 왜 친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그치, 친구 찾을 필요 없지 사실. 나도 이렇게 친구 지금 147명인데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꼭 필요한 거는 아닌데 음 그래도 기왕에 하는 거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하면은 더 재밌거든요 원래. 그것도 뭐 사람 나름이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좀 차별 발언은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랑 이렇게 좀그 세대 차이라든지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아무튼 젊은 분들끼리는 잘 어울리시더라고. 내가 예전에도 이제 운빨팀에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느꼈던 게 그래가지고 아 운빨팀이 아니라 그거는 그 전이지 그 그때 그 JD님이 그 운영했던 그 길드. 그래서 약간 그 저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방송을 안 할 때 저한테 이제 멘션을 보내는 경우라든지 카페에 글을 쓰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서 이제 어떤 그 약간의 불편함 그러니까 장애 요소가 있으면 그거는 안 좋은 거라고 봐서 저한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제 회원님들끼리 아니면 청자분들끼리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커뮤니티화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놈리건 모군샷 법사로 7승 1패하고 와 대단하시네. 그 법사는 영능을 안 써도 되겠죠. 영능이 쌍포랑 사코가 다 영능을 써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너 친구 찾기를 박아는 놨어. 참여 신청 올리셨어요? 네,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확인 드릴게요. 어차피 내일 방송도 아직은 아니니까. 참여 신청. 예, 예, 예. 오케이. 네, 방송국.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다시 생각해볼까? 그럼 아땅땅땅빵님이 그니까 유일한 참여 신청자면은 그냥 저랑 하시면 되고 이제 화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미리 그러니까 시간을 알고 계셔야 돼요. 7월 7일 날 그러니까 뭐 방송 시간 그러니까 보통 제가 오후 방송 시간 거의 일정하죠.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방송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막 마이크니 스카이프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또 참여 인원이 더 적을 것 같아가지고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물론 이제 채팅으로 하면은 조금 이제 손이 불편할 때가 있을 것 같긴 해. 저는 이제 마이크로 하고 막 그러면은 대기 진짜 이상하게 떴어요. 자 이제 정배기술자 각 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배기술자 각을 잴 때 있어서 글씨 크기 조금 더 올릴까? 모바일로 어느 정도 크기로 내가 보일지 모르겠어. 한 26 하면 되려나? 이 정도? 그러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내가 타자를 칠 때는 마이크를 못해. 마이크를 들고 있어야 돼서 그게 아니면 이제 약간 턱 쪽에다가 고정을 이제 테이프로 막 시켜야 되는데 한 손으로 이거 타자를 쳐볼까? 세장 초과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배기 숫자 상대의 정배기 숫자를 생각해서 세 장을 초과해서 까지 않겠다 이건 아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예요. 이유는 그냥 뭐 단순합니다.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그 그냥 이렇게 하자. 그 사제 생각 훔치기랑 그거 뭐지? 심리 조작이나 마음의 눈 이런 거로는 조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사제로 게임을 할 때 내가 마음의 눈을 썼어요. 1턴이나 뭐 아무 때. 근데 정배기 숫자를 가져왔어. 그러면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세장 초과는 되냐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지. 세장 초과하면 상대가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정배기 숫자를 그 의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만약에 생각 훔치기로 정배기 숫자를 가져왔다. 그거는 엄청 애매해. 그건 엄청 애매한데 아마 거의 초과 안 할 거예요. 상대가 결국에는 드로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상대 핸드의 정배기 숫자 여부가 아니라 상대 덱 혹은 핸드의 정배기 숫자 여부. 상대 덱에 없을 수가 있다. 섀도우 복싱 한다고 하죠. 하스스톤 보통 용어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정배기 숫자 각을 재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실력 요소 같은 게 없나? 그러니까 정배기 숫자를 카운트하는 요소는 없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뽀록이니까 당하면 당하고 말려면 말자. 실제 내 방송 봐도 조금 그렇게 하지 내가. 그건 내가 좀 귀찮아서 그렇기도 해. 그건 좀 내가 귀찮아서 그럴 때가 있고 그 사실 은근히 정배기 숫자 각을 제가 방송에서 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때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야. 이거는 글로 안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5턴이고, 그러니까 5턴이죠. 그러니까 내 하수가 둘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상대 하수 정리하고도 둘이 남았다라는 가정이고, 상대 하수 정리할 수 있으면 뭐 같이 박아서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해도 되겠죠. 내 핸드에 원한 맺힌 내장장이랑 불곰이랑 붉은 늪지를 더 있고, 상대는 마법사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는 투기장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확신이다. 이거 확신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걸 종종 말씀드리는데 단지 확신이 위험하기 때문에 상대 직업이라든지 상대의 어떤 카드 여부를 완전히 경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랜덤 덱이라고 해서 그렇게 경고할 수는 없는 게 마법사 상대로 불기둥 각 재는 것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정배기 숫자 각 재는 거는 결국 불기둥 각 재는 거랑 비슷하다 보니까 내가 예시를 해도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마법사에 내 필드에 내 하수 둘이 있고 내 핸드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일단 대장장이나 불곰이나 랩터나 전부 전투 함성도 없고 결국에는 내가 필드에 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엔 내가 필드에 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러면은 일단 5턴에 내 필드에 하수가 둘이 있으면 그러니까 얘네가 누구냐와 관계없이 상대가 마법사다. 상대가 마법사라면은 나라면은 요거 두 개를 내겠어. 5턴 필드에 내 하수 둘이 있고 내 핸드 이렇게 있으면은 왜냐면은 얘네들은 불기둥을 맞을 때 그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불기둥 맞으면 다 쓸려 나가잖아. 근데 5턴이면은 아직 뭐 상대가 다음 턴이 6턴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아직 얘네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얘네들이 한 대씩만 때려도 3점 3점 들어가고 화염구 데미지도. 그리고 상대가 또 불기둥 낼 때까지 영능만 쓰고 계속 종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네가 불기둥을 맞기 전에 교환을 시킨 게 내가 베스트니까 나라면은 얘네 둘을 내고 싶어. 결국 어 확신이 제일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확신은 위험하지 않으니까 불기둥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마법사라면은 불기둥을 어느 정도 의식한다는 거죠. 게임의 영향이 엄청 큰 카드고 일반 등급 카드여서 잘 나오기도 하고 픽에서 나오면 거의 모든 유저가 집고 그러면 마법사 핸드에 들어올 확률이 충분히 있어요. 심지어 정배 기술자보다도. 그래서 나라면은 보통 이렇게 내는데 그거 자체도 그러니까 이프죠. 이거 이프 불기둥을 의식해가지고 결국 하는 행위고 불기둥만 없다면은 뭐 요게 먼저 나가냐 요게 먼저 나가냐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어. 그리고 if 불기둥이기 때문에 대장장이를 아끼는 겁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약간 불기둥 공방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기둥을 상대할 때 내 핸드에 이런 식으로 보통 있잖아요. 얘를 제일 아끼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불기둥을 견디니까 얘가 5턴에 5코스트 하수는 5턴에 나가는 게 베스트라고 그랬어. 해서 얘를 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른 것들이 다 나가야 되는 것들이라면은 얘는 핸드에 들고 있다가 불기둥 상대가 쓸 수 있는 그 7턴에 딱 내야지. 요게 화염구 던지자니 불기둥 못 쓰고 불기둥 쓰자니 부대장값 남죠. 그냥 4220 제가 그대로 남아버리죠. 그럼 또 4점을 활용하면서 내가 그 후에 이제 중고 코스트 하수 한두를만 딱 내도 상대는 또 이제 계속 끌려다니거든요. 화작에도 안 좋고. 그래서 얘는 사실 불기둥을 생각한다면은 얘네 둘은 먼저 내야 되고 얘네는 나중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정석 부분입니다. 내가 사실 이런 것도 실전에서 주로 그냥 설명드리지 이렇게 막 가정을 하고 그런 거면은 내가 좀 약해. 왜냐면은 교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즉석에서 그냥 만든 거라서 차라리 나는 보통 실전에서 이런 상황이 나올 때 주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또 이런 상황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용어상으로 뭐라고 정리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기둥 속이기? 그러니까 속이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불기둥 카운터를 하는 데 있어서 불기둥을 상대가 쓰는 타이밍에 맞춰서 그 불기둥을 견뎌내는 하수를 내는 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냥 서리바람 서리는 딱 그때 내가지고 그 1피 남은 서린이 4점 때리고 또 계속 나는 하수 충원하고 그래서 상대가 끌려다니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다시 넘어가자면은 그러니까 얘를 그렇다고 5턴에 먼저 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안 아끼고 5턴에 먼저 내면은 상대가 6턴에 화염구를 쓰고 7턴에 불기둥을 쓴다든지 6턴에 돌주먹어를 낸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먼저 교환으로 쓸 만한 내 하수들을 먼저 충원을 해라. 근데 문제는 상대 불기둥이 요거 불기둥 대처방법이죠. 근데 정배기 숫자 각 재려고 했는데 어쩌니까 이렇게까지 넘어왔네. 이거는 불기둥 대처법인데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수가 있어. 나도 처음에 할 때는 어차피 불기둥 같은 거는 있을지 없을지 알지도 못하고 진짜 처음 할 때로 치면은 뭐 카드 숙지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냥 코스트 내 핸드 보고 그냥 하수막 냈죠. 그래서 이거 먼저 내면은 진짜로 상대 화염구에 끊겨버리고 그 다음 턴에 이제 낼 거 없어서 이거 두 개 내잖아. 그럼 또 불기둥 날라오고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서 차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상대 핸드의 불기둥이나 상대 덱 혹은 핸드의 불기둥 여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있다면은 엄청난 내가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차피 if 불기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써서 확인한 불기둥이 아니잖아요. if 불기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똑같이 간주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if 이거 이것도 똑같이 간주가 돼. 내가 5턴의 필드의 하수가 둘이 있고 내 핸드에 이렇게 있을 때 상대 마법사의 if 불기둥을 위해서 내가 요거를 먼저 내는
카운터를 방법을 활용을 할 거라면은 마찬가지로 if 정배 기술 자각도 내가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실제로 게임을 그렇게 해요. 결국 이 상황에서 나는 요걸 냅니다. 아까 내가 이거 낸다고 했는데 그거는 불기둥 각을 생각할 때는 요걸 내는데 요 if 불기둥을 생각해야 된다면 요것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오톤 필드에 내 하수가 하나 있어. 그럴 때 요거 두 개를 내시면 돼요. 그냥 쉬워. 내 하수가 하나 있고 if 불기둥, if 정배기 숫자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그냥 내면은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얘네 불기둥 맞기 전에 먼저 교환으로 쓸 거고 정배기 숫자 각도 안 나왔고. 근데 둘이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요것도 if고 요것도 if고 확률은 불기둥이 더 높고 뭐 정배기 숫자가 낮지만은 얘네 희귀니까 그리고 마우스의 핵심 카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무튼간에 맞으면 내가 다 아프니까 지금 신경 쓰는 거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때문에 하수 둘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요거를 내준다는 거죠. 그냥 요거. 어차피 요것도 없을 수도 있고 요것도 없을 수도 있고 요것도 없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게 막 되게 특이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수들이 전투 함성이 있고 필드에 상대 하수도 있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돼서 더 난이도가 어려운데 보편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예시로 둔 거는 다 전투 함성도 없고 뭐 돌진도 없고 도발도 없고 그야말로 다 바닐라죠. 이것도 무기 쓰는 직업 아니면은 바닐라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먼저 내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5톤 상황의 정배기 숫자각을 재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항상 게임을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은 결국 정배기 숫자를 의식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 내는 게 겹칠 때 내가 요거 하나를 낼 수가 있고 요거 두 개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럴 때는 요거를 제시라. 왜냐면 맞으면은 엄청난 손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 하수가 셋이 있고 요것들 중에서 결국 하나라도 내가 낼 수 있는데 요거를 생각해서 턴 종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손해입니다. 내 하수 셋이 있고 내 핸드 이렇게 있는데 요거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는 요거 때문에 내가 영능을 쓰고 종료를 하겠다. 그거는 엄청난 손해예요. 상대를 도와주는 거죠. 내가 상대 하수한테 도발을 주면 안 된다고 종종 말씀드렸죠. 도발이 없는 하수를 억지로 내가 약간 손해보면서까지 정리를 하는 거는 상대 하수한테 도발을 달아주듯이 결국 상대한테 그냥 정배기 숫자를 주는 거예요. 상대 핸드에 이거 없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이제 또 예외가 하나는 있어. 그 이게 5턴이 아닐 수도 있고 5턴은 잘라버리고 예외의 경우는 서로 이제 핸드가 거의 많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될 때 상대가 계속 하나를 들고 있다든지 상대가 한 두 장 정도는 계속 핸드에 남아. 그럴 때 서로 핸드가 지금 막 마르고 있고 5턴이면은 그래도 조금 초중반이잖아요. 이제 막 시작한 그 정도 5턴이면 그 정도인데 막 10턴 이후에 이제 서로가 핸드가 계속 뽑는 대로 쓰고 하다가 결국 내가 필드에 하수 셋을 선점을 했어. 그때 내 핸드에 이게 있을 때 얘를 충원을 안 해도 가령 서로 지금 핸드 수가 둘 다 지금 뭐 한 장 이하라든지 그 정도 내가 그럼 셋이나 앞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오른쪽에서 정배 기술자 들어온다 상대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상대 덱이나 핸드에 덱에 아예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리고 핸드가 그러니까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는 있어. 그리고 몇 개를 좀 안 쓴 것 같아. 아까부터 계속 저기 왼쪽에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내 하수가 셋이 있을 때 상대가 이거를 전부 정리를 어차피 할 수가 없어요. 뭐 내 하수 셋이 다 피 적은 거고 상대가 신성하나 불기둥으로 딱 쓸어버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한 굳이 얘를 필드에 충원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유리하다라고 느끼면은 그때는 정배기 숫자 각을 제시해야 돼. 근데 만약에 요 하수 셋이 별 볼일 없는 거 거의 다 피 까여있고 어떤 애는 토큰이고 진짜 상대가 성기사인데 신성화 한 번만 쓰면 그냥 다 죽는 피야. 그럴 때는 반드시 얘를 내야지. 오히려 신성화, if 신성화는 if 정배기 숫자보다 오히려 확률이 높습니다. 픽할 확률도 높고 일반 등급이니까 아예 픽할 때 나올 확률도 더 높고. 그러니까 내 하수 셋이 충분히 큰 형님들인데 원한 매칭 대장장이를 괜히 냈다가 하나 주면은 손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살짝 아껴주는 게 가능하고 내 하수 셋이 필드 영향력이 그렇게 없어요. 상대 영웅 피도 거의 30 가까이 있고 그럴 때는 요거라도 충원을 하셔야 되고 또 약간 다른 거는 내 하수 셋이 막 큰 형님인데 막 전쟁 골렘도 있고 막 냉기 정령도 있고 막 패고 있어. 명치 막 패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 광역도 거의 다 건디고 전쟁 골렘이나 냉기 정령급이면 광역에도 제거가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냈더니 정배 당해서 내가 역전 나오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는 상대 영웅 P라든지 좀 킬각 같은 거를 보세요. 그러니까 가령 정배 기술자가 있다는 가정이라면 if 있다는 가정을 일단 딱 하면은 거기서부터 내가 아까 그 환영복제 정배 기술자 얘기해줬죠. 환영복제를 쓸 때 정배 기술자를 당하면은 0, 2를 아마 2분의 1의 확률로 뺏길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음 턴에 만약에 정배기 숫자를 맞으면 어떻게 될지를 이번 턴에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뺏기면 제일 아까운 애가 전쟁 골렘이라고 쳤을 때 전쟁 골렘을 그러면은 뺏겼을 때 최악의 경우를 일단 가정으로 둬요. 전쟁 골렘의 7딜이 날라가죠. 근데 도발이 없잖아. 그러면은 상대가 그 후에 추가로 도발 하수를 내지 않는 이상 도발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정배기 숫자도 도발이 없으니까 내가 원한 맥친 대장장이에 4점까지 필드에 충원을 했고 내 남은 하수들과 대장장이까지 딜을 더했을 때 상대가 킬각이 나온다면은 그럴 때는 또 내가 이미 충분히 유리하지만은 정배기 숫자를 맞아도 내가 유리하게 내가 킬각을 그냥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또 과감하게 내셔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에는 이쁜데 마음의 눈 쓰지 않는 이상 이쁜데 각을 재는 데 있어서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확률을 다 대입해보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는가. 그게 실질적으로 정배를 뺏겨도 상관없는 상황이면은 결국 그 두 가지 상황, 정배 해가 상대 핸드에 있던 없던 상관이 없는 상황들이 게임 하다 보면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과감하게 내야 된다 이거지. 정배기 숫자 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 하스스톤 진짜 정배 때문에 못해 먹겠다. 하수 4개만 내면 가져가더라. 그러니까 3개만 내야지. 그거는 이제 약간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 부작용이 낸 거예요. 실제로 내가 4개, 5개 이렇게 내도 정배를 당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실전에서. 이코스타 수인 3위 이삼. 그러니까 뭐를 더 선호하나요? 가령 그 탑페이더 리스트를 보시면은 마법사에 가면은 이코스트 23 하수 꽁꽁 로봇과 아마니 광전사가 요게 갖고 원래는 더 높았는데 내가 줄였어요. 그 초반에 화작 같은 거 넣기가 조금 이제 코스트를 쓰는 점까지 리스크로 봐서 젊은 양조사부터 랩터까지 3위 공채는 여기 있죠. 뭐 이런 거 조금 이해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 서린 같은 거 평가할 때라든지 그 지고전 같은 거 평가할 때 하늘빛 비룡을 평가할 때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하수는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코스트 2, 3이나 3위가 바닐라면은 랩터나 악어면 모르는데 거기에 특능이 붙어있을 경우 일단 다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법사의 경우 지금 꽁꽁 로봇과 아마니 광전사가 상당히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특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니 같은 경우에 일단